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문법 마스터, 국어 품사와 문장 성분에서 우리 전 시간까지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 성분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품사 뭐 배웠더라? 하게 되면, 그죠? 알만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품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으로 연결되는 거,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순서로 배울까? 9가지 품사에 대해서 우리는 쭉 했고요. 그 다음 또 오늘은 이 7가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9가지의 품사가 문장 성분으로 활용이 되면서 우리는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나도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라는 얘기고요. 자, 품사 이렇게 확인했죠. 그죠? 자, 이렇게 품사 확인했어요. 9가지 품사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라 한다? 체언이라 한다. 자, 관용사, 부사는 수식어니라 한다. 왜 수식어니라 하느냐면 관용사는 체언을 수식하니까. 자, 부사는 바로 용언이나 또 다른 이런 단어나 절 이런 걸 수식하니까. 자, 수식어니라 한다. 감탄사는 홀로 있으니까 독립어니라 하고 조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사는 관계어니라 한다. 이 관계를 맺어준다. 문법적인 관계를 맺어준다. 체언의 문장의 다른 관계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맺어준다. 자, 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다라는 얘기. 자, 격조사.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격조사. 자격을 준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될 문장 성분 복습할 때 자격을 주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것들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격조사는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자, 보조사, 접속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기본적으로 체언과 체언 뒤에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 한다. 그래서 활용이 된다.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라는 말 다시 복습했어요. 네, 복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도 복습이에요. 복습이니까 잘 따라오면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문장은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7가지의 문장 성분을 주성분이 있고 이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요것을 주성분이라 해요. 주성분이라. 그 다음에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 해요. 자, 독립성분은 이제 독립어가 독립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성분은 문장에서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이 서술어, 그래서 첫 번째 서술어를 만드는 거, 서술어. 문장에서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을 나타내는 것의 문장 성분. 그래서 문장의 끝에 쓰이죠. 그죠? 자, 문장 맨 마지막에서 어떤 대상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 자,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바로 서술어가 되느냐라고 볼 때 문장에서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가 됩니다. 노랗다 점, 부른다 점 이렇게 찍혀요. 동작과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가 된다. 자, 또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면 서술어가 된다. 그죠? 자, 이 경찰이라는 단어는 이다가 붙었기 때문에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또 경찰 이 하게 되면 이가 붙게 되면 이 때문에 이 경찰은 주어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문장 안에서 계속해서 변형되고 활용되면서 문장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 그래서 서술어는 이렇다라는 거 지금 했어요. 다시 여기는 지금 복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으로 연결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보는 것.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서술어 자릿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시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도 따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문제를 적용시켜가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야.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자, 아까 주성분이 뭐가 했었지? 주성분이 주어, 목적어, 요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게 바로 주성분이거든. 즉 이 서술어가 잘 들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그것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서술어 자릿수예요. 이해되세요? 예. 다시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서술어가 피었다라는 서술어, 끓다, 학생이다라는 서술어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란 말이야. 폈어. 뭐가? 꽃이만 필요하지. 그지? 자, 끓는다. 뭐가? 물이만 필요하지. 학생이다. 누가? 그 가가 필요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어만 필요해.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게 바로 한 자리 서술어야. 선생님, 아니 왜 꽃이 피었다만 있어요?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막 그지? 자, 막 하고 싶지?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된다면 예쁜 꽃이 이렇게 피었다라고 한다면 이 피었다에서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이 피었다에서 피었다는 예쁨도 있고 꽃이도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피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잖아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틀렸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봐. 뭐냐면 문장 성분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즉 이거 찾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찾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이 서술어에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 예쁘는 뭐지? 예쁘는 관용어잖아. 관용어는 주성분이 아니라고. 관용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자, 계속해서 해볼까? 다른 것도 막 얘기해봐. 다른 것도 얘기하면 꽃이 피었다. 아, 만약에 물이 끓다 해보자. 주전자에 팔팔 물이 끓는다 했어. 이렇게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는다 했어. 그럼 이 끓는다인데 선생님 물이도 필요하고 주전자 어디에 끓는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팔팔 어떤 상태로 끓는지도 필요하잖아요. 이 끓는다 세 개 있는데요. 문장에 아니라고. 그치? 아니라고. 끓어 뭐가 주어만 필요하다고. 자, 이 주전자는 뭐라고? 주전자는 부사어라고. 부사어는 뭐라고? 부속 성분이라고. 자, 선생님 88은요. 88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끓는다에 88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느낌상. 자, 느낌은 좋다고. 하지만 뭐가 틀렸다고? 문장에서 자릿수에는 88은 필요 없다고. 왜냐? 88은 부사어니까.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잘 됐어요? 다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문장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뭐 관용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고 막 이거저거 쓰인다 하더라도 필요 없다. 왜? 주어만 필수 성분이니까, 주성분이니까. 자, 다시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도 있어요. 두 자리. 주어 이외에 필수 성분, 목적어, 필수 주성분이죠. 보어 주성분이죠. 보어. 또 개 중에 부사어 중에 필수적인 필수 부사어가 있어. 필수 부사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해요. 문장 성분에. 자, 보세요. 지금 보면 마셨다야. 마셨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마셨어. 그가 마셨다. 이렇게 있다 쳐봐. 그가 마셨다. 궁금하지 않아? 뭘 마셨는지? 그치? 물을 마셨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 뭘 마셨는지 그게 궁금하잖아. 그가도 궁금하지만. 자, 마셨다는 타동사죠. 무엇을 타동사, 물을 목적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마신 거 주어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 됐죠?
자, 다시 되다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가는 보어라 했죠. 그죠? 자, 형은 보조사를 썼지만 형은은 주어다. 그래서 되다 주어도 필요하고 형은 됐대. 형은 됐대. 뭐가 돼? 의사가. 그지? 자, 형은 됐대. 말 되냐고. 뭐가? 부사, 보어, 의사가. 이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해. 되다 아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됐죠? 자, 다시 산다. 누가 필요하잖아. 친구는 살아. 뭐? 어디에? 옆 동네. 비밀이야. 이런 거. 그래서 친구는 살아. 어디에? 부사어 필요하죠. 부사어는 아까 부속성분이라 했어요. 부속성분이라 했지만 이 산다라는 건 이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가 있는지 주어랑 관련돼서 자, 이렇게 찾는 거. 다시 그러면 몇 개까지 있어요, 선생님? 예, 3개가 끝이에요. 3개가 끝이에요.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꼭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두 자리 서술어에는 목적어나 보어 이것들이 뭐 2개 있으면 두 자리 서술어고 3개가 다 있으면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자, 보면 이런 거 있죠. 줬어. 주셨어. 누가 필요하잖아. 그치? 누가 할머니가 주셨어. 뭘 용돈을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어. 누구한테? 형한테. 나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럴 경우 할머니가 주셨어. 할머니가 주어. 용돈을 목적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 필수 부사어. 주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됐죠? 자, 이래서 이 자리수 따지는 거 지금 제가 조금 재밌게 유쾌하게 해봤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주어만 필요로 하는지 주어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에 2가지만 필요한지 아니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모두 필요한지에 따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되셨죠?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 문제는 우리 또 이제 한번 다시 응용 문제 하면서 보도록 하고 주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체언의 주격조사 이가 에서 깨서를 썼을 때 주어가 된다. 문장에서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주격조사가 생략되거나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자, 한다. 누나가. 그치? 주어네. 공부를. 그러니까 이건 몇 자리? 2자리 서술어. 그치? 자, 여기서도 내가 지금 다시 응용해요. 그래서 공부를. 주격조사를 썼어. 근데 누나 지금 공부해 이랬어. 누나, 자, 가가 없네. 하지만 공부하는 주체 누나지. 그치? 자, 이건 몇 자리 서술어? 누나가 지금 공부해. 2자리요. 누나도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 땡 아니라고. 지금은 부사니까 필요 없다고. 누나 공부해. 그쵸? 자, 그래서 누나가 공부해. 한 자리 서술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공부를 한다가 되면 2자리인데 공부하다 이렇게 끝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고. 자, 다시 누나도라고 해서 보조사를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문장 성분은 격조사 가를 쓰지 않았지만 보조사를 써서도 주어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를 만드는 경우 자, 확인하셨고 다시 목적어를 만드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체언에 목적 격조사 을르를 붙이면 돼. 그래서 여기 똑같아. 목적어는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를 쓸 수도 있어. 누나가 공부를 하게 되면 목적 격조사를 써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누나가 공부한다 이래서 뗐지, 떼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이 목적 격조사가 생략됐지. 하지만 목적어야. 자, 누나가 공부도, 누나가 공부도 하네? 오, 그 누나는 별것도 다 하네? 그지? 자, 누나가 공부도 하네? 이거 근데 또 뉘앙스가 중요하겠어. 누나가 공부도 하네? 하면서 비꼬아버리면 기분 나쁜 건데, 어머, 그 누나는 공부도 해. 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잘해 라고 할 때도 사용되겠지만, 씨, 누나가 공부도 하네? 이렇게 되면은 놀리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누나가, 여러분들 공부도 한다. 자, 공부도 잘한다. 자, 보조사, 도를 썼지만 목적어다. 자, 다시 보어는 체언에 목격조사 이가를 쓴다. 그런데 여기는 되다 아니다가 있을 때다. 자, 복격조사 생략되거나 보조사도 붙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서술어 아니다, 되다를 꼭 봐야 된다. 자, 아니다, 되다를 꼭 봐야 한다. 되다 아니다가 있는 은, 언니 가가 주어다. 대학생 은 하게 돼서 보조사를 썼지만 이처럼 보호가 된다. 자, 아니다, 되다 꼭 봐야 된다. 라는 얘기. 자, 다시 관용어를 만드는 거는 조금 많다. 여러분들 관용어 만드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용사. 자,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제가 좀 빠르죠, 지금. 빠른가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또 속도를 내서 듣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냥 사실적으로 좀 빨라요. 왜냐하면 복습하는 거니까. 자,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해요. 어디서? 체언 앞에서 수식해 줍니다.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의를 붙여서 관용격 조사 의를 붙여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자, 또 용언에 관용형 어미 요걸 써서 그 뒤에 체언을 수식하게도 되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옛이라는 관용사 자체가 물건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자, 체언, 시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경, 명사를 꾸며주는 이 체언 자체도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자, 의를 붙여서 관용격조사 의를 붙여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자, 예쁘다에 니은을 붙여갖고 어간에 니은이 붙어갖고 관용사형이 돼서 모자를 꾸며주기도 하는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옛 관용사가 관용어, 시골 체언이 풍경 꾸미는 관용어. 자, 명사 엄마의 의가 붙어서 관용 격조사가 붙어서 관용어. 자, 용언에 형용사의 니은이 붙어서 모자 꾸미는 관용어가 돼요. 품사로는 예쁘다. 품사로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으로는 바로 관형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품사하고 문장 성분 구분 가능해야 하고요. 자, 다시 부사어도 꽤나 많은데 부사어도 용언을 꾸며줘요. 또 관형사 다른 부사 또 이런 것도 꾸며줘요. 관형사도 꾸며주고 다른 부사도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관용어는 항상 관용어의 위치는 항상 체언 앞에 있어요. 이렇게 관용어는 위치가 항상 체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부사어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용언 앞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사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보면 아주 오랜 꾸며주죠. 자, 다시 빨리 부사가 다시 부사를 꾸며줬죠. 정말 과연 하면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자, 이런 게 부사예요. 부사가 그대로 부사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부사 격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고 용언에 부사형 용언이니까 어미란 말을 썼죠.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자, 예문을 보면 일단 부사가 부사. 그죠? 자, 체언 명사 집에 으로 부사 격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자, 깊다라는 형용사에 개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갖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자,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와 세 자리 서술어 중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다. 아까 주다처럼 말이죠. 주다처럼 이때에 어디 갔더라? 지금 여기 지금 잠깐만 내려보면 여기처럼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자릿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릿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에 부사어가 있지만 세 자리 서술어에는 바로 필수적으로 부사어가 들어갑니다. 이 주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게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여기 부사어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독립어는 그냥 이런 거. 독립어는 문장 성분과 관련이 없어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지만 혹은 중간이나 끝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고 체언 자체가 단독으로 선생님 하면서 독립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철수 야 하면서 혹격 조사를 붙여서 독립어가 되기도 하고 앗 하면서 감탄사가 그대로 독립어가 되기도 하고 화면 안 보여주고 저 혼자 지금 막 얘기했네요. 다시요. 다시요. 자, 화면 안 보여주고 저 혼자 지금 막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독립어는 문장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쓰여요. 자, 맨 앞에 위치하기도 하고 중간에나 끝에나 위치가 좀 자유롭네요. 뭐 이렇게. 자, 또 체언 감탄사 자체가 독립어 앗 하면서 감탄사 자체가 체언 단독으로 선생님 하면서 쉼표 딱 찍게 되면 요것은 바로 독립어. 자, 또 철수야 하면서 여기서 야 혹격으로 써서 독립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뭘 얘기했느냐면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얘기하면서 격조사를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문장 성분 7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용시켜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공부하면 참 좋겠고 이제 다 돼 있다는 친구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 이해를 했을 것이고 이 7가지 문장 성분으로 어떠한 품사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씩은 다 품사인데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그 품사가 문장 안에서 활용이 됐을 때는 바로 문장 성분으로 이 7가지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품사들이 어떻게 됐을 때 문장 성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활용이 돼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 공부를 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문장 성분을 잘 알아야 문장 성분과 어떻게 돼서 활용이 되는 걸 잘 알아야 그 다음에 겹문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겹문장에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에 어떻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문장 성분이어서 이것이 아는 문장이 되고 이어진 문장이 되고 그냥 혼문장이 되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간에 필수적으로 요청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닌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세요. 앞에서부터. 예, 그리고 또 계속 하면서 제가 계속 복습을 확인을 시킬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의 국어 수업은요, 여러분들에게 묻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젖게 만들어 버립니다. 푹푹푹 여러분들한테 몸속에 쌓이게끔 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났을 때 확실하게 내 것이 됐다라고 느끼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무화과TV 누구라고요? 김지형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무화과TV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 안 물어보겠지만 내가 언젠가는 설명을 할 거라고. 그죠? 자, 이 수업에 제가 그 광고 뒤에 꼭 이렇게 클렌저 붙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화장품을 원료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자, 오늘 여기 지금 내면에 충실한 누구? 나, 너, 우리.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가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